역대급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인상입니다. ECB는 지난 2016년 기준금리를 0%로 낮춘 이후 6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ECB는 중기 물가 상승 전망이 지속되거나 악화한다면 9월 회의에서 더 큰 폭의 인상도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High inflation is a major challenge for all of us. The Governing Council will make sure that inflation returns to our 2% target over the medium term.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6.8%, 2023년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2023년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주요 금리를 1%까지 올리는 등 약 50여 개 국가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글로벌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자, 미국의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건데요. 한국은 그 충격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가게와 기업들이 속출할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는 3%씩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짜리 안도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최소 2번의 빅스텝, 가파른 금리 인상을 또 예고했습니다. There'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 should be on the table for the next couple of meetings. 6월과 7월 2번 더 0.5%포인트씩 가파르게 올리고 그 뒤에도 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올릴까? 올해 그러면 미국에서 한 몇 프로까지 올릴 걸로 좀 예상하세요? 상당히 2.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75%, 올해 초 금리의 10배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충격이 더 큽니다.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2월 한 달만 뺀 4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적자 행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올해 들어 138억 달러, 3% 줄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데 수출 기업들까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느끼게 되는 이자 상환의 부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긴축의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6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요. 환율은 하루 만에 1% 넘게 급등해서 1달러에 1,265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긴축의 공포가 밀려오는 분위기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7%,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3.6%, 애플이 3.7%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때문에 12%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1%, 코스닥은 1.6% 떨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섭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1조 원대, 2월에 2조 원, 3월에 5조 원 가까이를 팔았는데 4월 들어 오늘까지 벌써 5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국채로 갈아타려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건 역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 자본 등이 우량 채권을 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가면서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25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 1265원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4개월 전에 1080원대였는데 17%나 급등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뛰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환율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중국의 봉쇄까지 물가 급등과 긴축의 공포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